우리는 먹는 게 넘치고 활동량은 줄어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왕창 찌는 시대에 살고 있죠. 덕분에 1년에 몇 번이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중도 포기하고 아마 다들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좋은가 구글링이나 유튜브로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이번엔 제가 US 뉴스에서 매년 선정하는 다이어트 식단 랭킹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순위는 영양 전문가를 비롯 건강 전문가, 인간 행동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인재들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단기간, 장기간 지속성, 접근성 등을 매긴 건강과 관련한 식단 랭킹입니다. 여기 랭킹에 포함되어 있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다이어트 식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패널에 의해 체중 감량 식단만 매긴 랭킹도 있는데 이건 다음에 올릴게요. 그럼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공동으로 대쉬 다이어트와 많이들 들어보신 지중해식 다이어트가 뽑혔습니다. 그럼 먼저 대쉬 다이어트부터 보죠. 이 식단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단으로 미국 보건국 산하 심장폐혈액협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식단은 과일과 야채, 섬유질 많은 복합 탄수화물, 지방질 없는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을 권장하고 당 함량, 고지방, 고나트륨 식단은 금지가 아닌 제한합니다. 술은 적정량을 권고하고 있고요. 대쉬 다이어트가 8년 연속 이 랭킹에 1위로 오른 것은 원래 목표는 고혈압을 낮추는 목적이었지만 장기간 조사를 해보니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건강상 지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미국 농무부에서도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식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동 1위인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우리나라에도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1940년대, 50년대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지중해 국가들의 그 당시 식단을 추구합니다. 이 식단은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콩류, 과일, 야채의 비중이 높고 생선과 유제품, 와인의 적정량 섭취, 그리고 생선을 제외한 육류는 적게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유럽 중에서 그 당시 식단으로 먹던 이 지역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과 조기 사망이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1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다이어트 식단의 랭킹이 어떤지 볼까요? 공동 10위의 베지테리언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제한하는 비건이 아니라 채식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조금씩 탄력적으로 추가하는 채식을 말합니다. 이 베지테리언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간단히 3가지 형태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제품을 먹는 경우는 락토 베지테리언, 동물의 알을 먹는 경우는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과 동물의 알을 먹는 경우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입니다. 이 식단이 비건보다 아무래도 3대 영양소 섭취가 보다 쉽고 골고루 들어간 게 나름 높은 순위를 가진 것 같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아예 제한하는 비건은 19위에 랭킹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에 낮은 점수를 줬네요. 32위를 차지한 구석기 시대 인류가 먹던 방식으로 먹자가 모토인 팔레오 다이어트. 우리나라에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듯 하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는 약 10,000년 전 시작한 농업에 의해 탄생한 음식들, 특히 곡류는 긴 우리의 인류의 진화 과정을 봤을 때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만드는 정제된 곡류나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주로 육류와 생선, 야채, 과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36위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애킨스 다이어트,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지방과 단백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이며 야채의 경우는 탄수화물이 적은 잎채소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2003년 애킨스 박사가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소문이 많습니다. 그가 고지방, 고단백질 식이로 인해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이 황제 다이어트는 이 랭킹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꼴등을 한번 볼까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엄청난 돌풍을 몰고 왔고 지금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 키토 다이어트, 일명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고지방 식사를 통해 혈당을 낮춰 그에 따른 체중 증가와 각종 질병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이 다이어트는 단백질 비율도 매우 낮다는 차이가 있고 탄수화물을 하루 20g 이하로 섭취하여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애킨스나 키토 다이어트의 기본 출발점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요즘 영양 과잉으로 특히 탄수화물의 잉여로 인한 비만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간은 극단적인 영양 섭취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랭킹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해외 유명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여기에 어떻게 랭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국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디캉 다이어트. 아쉽게도 키토 다이어트랑 꼴찌랬네요. 프랑스 의사 삐에르 디캉이 만든 이 다이어트는 체중 증가는 칼로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전문가들은 이 다이어트의 접근성에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미 시트콤 프렌즈의 단풍국 캐나다 출신 제니퍼 애니스톤의 공동 22 더 존 다이어트. 미국의 생화학자 베리 시어스가 개발한 이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식단에서 탄수화물 40%, 단백질, 지방 각각 30%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적당량으로 이 비율을 정확히 지키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하는 음식은 특별히 없지만 이 비율을 매 식단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회식은 거의 힘들 듯 합니다. 더 존 다이어트와 공동 22위를 차지한 탐 크루즈의 전 부인, 캥거루국 호주의 니콜 키드만의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 이 식단은 다 먹을 수 있는데 흔히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보다는 생선이나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을 주로 먹고 탄수화물은 조금 제한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통밀이나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위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섹스 심벌 천조국 미국의 마돈나가 실시하는 공동 26위 마크로바이오틱스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법의 초점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음식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여기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식재료와 알맞게 먹는 건강식입니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몰라도 다른 사람과 외식할 경우에는 제한 요소가 많겠죠. 이렇게 해외 유명인들의 다이어트법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순위를 매긴 전문가들이 내린 결과와 비슷하게 다이어트는 지속적이며 건강하고 제한이 많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다이어트 식단을 선택해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즐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